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비빔냉면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5%, 구라 5%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비빔냉면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강호수, 2010 땡영군번으로 전방에 있는 모 독립중대에서 복무했다. 부대 위치는 시내에서 2시간 정도 멀리 떨어진 산 중턱이었고 간부 포함 50명이 채 안되는 적은 인원, 그리고 상당히 낙후된 시설, PX는 물론 싸지방도 없는 그야말로 갇힌 것과 다름없는 차 없으면 꼼짝 마라 인 부대였다. 당시 간부 인원은 중대장, 소대장 2명, 행보관 1명, 급양관 1명, 그리고 중사 1명과 하사 2명, 이렇게 총 8명이었다. 그래서인지 그 적은 인원 중에 여군 2명이 껴있는 것이 나름 신기했다. 이번 편의 주인공 윤아진 중위님, 그리고 내가 자대에 배치받고 며칠 후 갑부임한 초임하사 박서은 하사님. 윤중위님은 수려한 외모의 소유자였지만 차갑고 예민한 성격으로 병사들에게 상당히 깐깐하게 구셨기에 다들 어려워한 반면, 갓 부임하신 박 하사님은 성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어려 보였고 특히 웃는 인상이 좋고 사근사근한 성격 덕에 다들 좋아했다. 윤중위님과 박 하사님은 서로 성격이 전혀 달랐지만 한 살 터울이라 말도 잘 통하고 남자들만 있는 부대에서 서로 동질감을 느꼈는지 계급 불문하고 친자매처럼 꽁냥꽁냥하게 잘 지냈다. 신기했던 건 그 차가운 윤중위님이 박 하사님의 등장으로 평소보다 더 많이 웃고 병사들에게 보이던 예민한 모습도 꽤나 사라졌다는 것. 덕분에 부대는 활기가 돌았다. 그러나 그렇게 평생 좋을 것 같았던 둘의 관계는 1년을 넘기지 못하고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건 바로 추석 때 생긴 하나의 사건 때문이었다. 일단 우리 부대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인원이 항상 부족하다. 그래서 근무 때문에 항상 휴가자를 5명으로 제한했다. 그러다 보니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계획된 5명의 휴가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부대에 잔류. 대부분 퍼져서 하염없이 TV를 시청하거나 잠만 잤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당직사관과 부사관은 윤중위님과 박하사님, 명절날 쉬지도 못하고 당직이 잡힌 윤중위님은 추석이 다가올 즈음부터 잠시나마 누그러졌다고 여겼던 어둠의 히스테리를 전방위로 내뿜으며 당시 병사들을 긴장시켰다. 추석 당일 어떻게든 윤중위님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모두 숨죽이며 지냈다. 그러나 의외로 윤중위님은 이미 그전부터 히스테리 총량을 다 소진해서 그런지 정작 당일에는 휴게실에 틀어박혀 뭘 하는지 나오질 않으셨고 행정반에는 박하사님과 행정병이 자리를 지켰다.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만 조용히 넘어가길 바랐던 우리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다. 그건 다름 아닌 중대장님과 행보관님의 부대 방문. 명절날 휴가도 못 가고 PX도 없이 부대에 잔류하는 병사들을 위로하고자 시내에 있는 마트에서 각종 간식과 치킨, 피자를 바리바리 싸들고 와 병사들에게 제공해 주셨다. 멋모르는 나 같은 1, 2등병들은 좋아했지만 이미 작년에 명절을 겪었던 선임들은 좋아하긴 아직 이르다면서 명절인 만큼 귀찮게 축구나 농구, 족구 등을 시킬 거라고 했다. 역시나 선임들의 말대로 중대장님은 오후 2시경 병사들을 막사 앞으로 집합시켰다. 다만 이번에는 선임들의 예상과는 달리 구기 종목이 아닌 씨름이었다. 씨름은 알다시피 흙바닥이나 모래판에서 하므로 옷만 더러워지고 명절에 편히 쉬고 싶은데 괜히 연병장에서 구르고 싶은 사람은 없었다. 당연히 선임들은 반발. 차라리 구기 종목을 하자고 제안했으나 어디선가 구해온 삿바가 아깝다며 중대장님은 씨름 대회를 강제로 개최하셨다. 대신 이번에는 2박 3일 포상휴가, 그것도 2장이나 내걸었다. 더더군다나 이건 앞서 말한 휴가자 인원 제한 상관없이 언제든 쓸 수 있다고 공표. 방금 전까지 비관적이었던 병사들은 함성을 지르며 투지를 불태웠다. 몇몇 선임들은 눈치 없던 중대장이 올해는 한 단계 진화했다면서 감탄하기까지. 물론 저녁이 얼마 안 남은 말년들은 괜히 그거 탐내다 다치기 싫다고 기권했고, 그걸 본 중대장님은 말년들을 위병소와 탄약고 근무로 보내 참가 인원 변경, 상병장 라인들로 묶어서 한 장, 1, 2등병으로 묶어서 한 장, 이렇게 따로 단판 대결시켜 2명의 우승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혹시나 꼼수를 쓸 수 있으니 활동복과 맨발로 복장 통일. 그렇게 시작된 씨름 대결에서 작고 왜소한 체격인 나는 마투임에게 흙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며 굴욕적으로 광탈. 그런 나를 이긴 후 포효를 내지르는 후임 녀석이 얼마나 얄밉던지. 물론 그 녀석도 다음 라운드에서 자기 마투임에게 똑같이 내던져지며 탈락. 그렇게 한창 씨름 대결이 진행되던 와중 박하사님이 구경하다 씨름이 재밌어 보였는지 저도 참가하겠습니다. 괜히 다친다 하지마. 저는 휴가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심심한데 재미로라도 좀 참가시켜 주십시오. 그러자 중대장님은 귀찮은 표정으로 제일 만만해 보이는 나를 지목. 그렇다면 쟤랑 한판 해봐. 그렇게 나에게 박하사님을 떠넘기는 중대장님.
박하사님은 병사들처럼 맨발의 체육복으로 환복, 나와 대결을 시작했다. 당시 몇몇 병사들의 부러운 눈치나 혹은 뭔가 안 됐다는 눈치가 동시에 느껴졌고, 나 또한 간부, 그것도 여자 간부와 대결하는 것이 의식되어 무척 떨렸다. 무엇보다 이기면 이기는 대로 눈치 없다고 욕먹을 테고, 지면 지는 대로 완전 개쪽일 거라는 생각에 어떻게 승부를 내야 할지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하고 있었다. 씨름을 한 번이라도 해본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일단 삿발을 잡는 순간 상대의 실력을 바로 가늠할 수 있게 된다. 분명히 박하사님이 내 삿발을 잡긴 한 것 같은데 압박이나 힘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다. 박하사님이 온 힘을 다해 낑낑거리며 나를 넘어뜨리려고 노력했으나 마치 초등학생과 시합하는 것 같은 느낌. 주변의 시선이 우리 둘을 향해 있었고, 나 또한 일부러 힘든 척을 했다. 그리곤 적당한 시점에서 살포시 넘어뜨렸다. 그러자 주변에서 탄식이 터져 나오며 동시에 나는 공공의 적이 되었다. 마치 홈팀을 이긴 원정팀의 느낌이랄까. 다행히 옷을 훌훌 털고 일어난 박하사님이 재밌다고 웃어주셨고, 이내 상병장들이 씨름을 가르쳐주겠다며 앞다퉈 나섰다. 그렇게 휴가증이 걸린 씨름대회는 졸지에 박하사님에게 씨름을 알려주는 씨름교실로 바뀌었고, 단기 속성으로 씨름 기술을 배운 박하사님은 곧바로 나와 재대결, 배운 기술로 나를 넘기면서 병사들의 환호를 받았다. 자신감과 재미가 붙은 박하사님은 나같은 만만한 병사들을 상대하셨고, 몇몇은 진짜 제대로 기술에 걸려 넘어지며 박하사님의 발전에 놀라기도 했다. 그렇게 씨름대회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무렵 연병장이 시끌벅적하자 무슨 일인가 궁금했는지 당직사관 윤중희님이 나타났다. 어이 윤중이, 박하사와 씨름 한 판 해볼래? 중대장님의 제안에 윤중희님은 심드렁하게 오늘 당직인데 뭐하러 땀 뺍니까? 됐습니다. 저 작은 박하사도 병사들 막 넘기는데 장교의 클라스 한번 보여줘. 그럼에도 별로 구미가 당기지 않아 보였던 윤중희님은 몇 차례 거절. 하지만 박하사님이 병사들과 부대끼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내심 부러웠는지 환복하고 오겠습니다. 10여 분 후, 꽤 짧은 반바지와 티셔츠로 환복하고 나타난 윤중희님. 그 모습을 본 병사들은 모두 눈을 떼지 못했다. 그 시선들 때문에 우쭐해지신 건지 더욱 도도한 표정을 지으며 박하사님께 대결을 신청하는 윤중희님. 그러자 박하사님도 같은 여자끼리 대결해보는 게 더 좋다며 해맑게 웃으셨다. 윤중희님은 맨발 상태임에도 나보다 컸으며 155 조금 넘는 박하사님과 나란히 서니 애와 어른의 대결 같았다. 몇몇 선임들이 몰래 내기했는데 아무리 단기로 배운 씨름 기술이라고 해도 피지컬 차이는 극복 못할 거라고 예상. 대부분 윤중희님 쪽에 걸었다. 그렇게 시작된 장교 대 부사관의 씨름 대결. 단기로 배운 박하사님의 공격. 피지컬이 무색하게 윤중희님은 아무런 저항도 못한 채 꽤 굴욕적인 단발말을 지르며 넘어가 버렸다. 그 장면을 목격한 인원들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고 몇 초간의 정적 후 환호성이 터졌다. 뭐랄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에 대한 희열이랄까. 당연히 모든 병사들의 환호와 관심은 박하사님에게 쏠렸고, 굴욕적인 패배를 당해 조연으로 전락해버린 윤중희님의 모습은 정말 처량해 보였다. 자존심에 큰 스크래치가 생겼는지 윤중희님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고, 박하사 한 판 더해. 그 모습을 본 병사들은 땜의 스멜을 강하게 느끼고 환호를 자제. 결국 긴장된 분위기 속에 다시 한번 둘의 대결이 진행되었다. 만약 이번에도 윤중희님이 패배한다면 명절은 지옥이 된다. 제발 박하사님이 패배하기를 나를 비롯해 모든 병사가 간절히 바랬다. 하다못해 봐줘서 체면이라도 살려줬으면. 하지만 우리들의 이런 바람이 무색하게 눈치가 없던 박하사님은 재차 윤중희님을 무참히 내동댕이 쳤고, 이젠 진짜 뗐다 라고 느낀 병사들은 방금 전과는 다르게 환호보다는 조용히 박수만 쳤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박하사님은 재밌다면서 연신 웃었고, 윤중희님은 더욱 흑화되어 갔다. 중대장님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는지 자 여기까지. 하지만 진짜로 빡친 윤중희님은 3세판은 해야죠. 박하사 한 판 더해. 어머, 중임님도 씨름에 재미 붙이셨나 보군요. 오히려 윤중희님의 속을 박박 긁는 멘트를 날리는데, 병사들과 중대장은 모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급하게 선임들이 박하사님께 그만하라고 수신호를 날렸지만 그걸 보지 못한 박하사님은 윤중희님의 삿발을 잡고야 말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윤중희님이 박하사님을 들어올렸고, 오, 드디어 윤중희님이 화이팅! 하지만 이내 다리가 풀렸는지 그대로 무너져버리고 만다. 사면석으로 병사들 보는 앞에서 무참한 패배를 당한 윤중희님의 표정은 영혼이 빠져나간 듯 했다. 괜찮냐고 물어보는 박하사님이 오히려 얄미워 보일 정도. 중대장님이 급하게 박하사님을 불렀고, 그제야 박하사님도 아차 싶었는지 눈치를 보기 시작했지만 이미 때는 늦은 상황. 결국 윤중희님의 길을 살려주려 다시 대결을 제안했지만 윤중희님은 정말 한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삿발을 박하사님께 집어 던지고는 그 자리를 떴다. 그렇게 갑분싸된 상황에서 모두 급하게 자리를 정리하고 생활관으로 복귀. 애초에 원흉이자 이 사달을 낸 중대장은 어느 순간 행보관과 함께 튀어 부대에서 사라졌고, 병사들은 그녀의 히스테리가 어떻게 발현될지 눈치만 보며 공포의 추석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예상과는 다르게 별다른 소동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잠시나마 행정반에 들렀던 선임의 말로는 혹한기도 이것보다 따뜻할 것 같아. 다시는 느껴보고 싶지 않은 오한이 느껴졌어. 그 이후 예상대로 윤중이님은 박하사님에게 사사 껑껑 꼬투리 잡아 영혼을 탈탈 털어댔고, 그나마 그녀를 말릴 수 있는 중대장과 다른 소대장이 그녀를 말려봤지만 윤중이님은 오히려 정확한 원리원칙과 근거를 대가며 자기 행동을 합리화. 중대장과 소대장은 아무런 제지를 하지 못했다. 그렇게 몇 달간 시달리던 박하사님은 울면서 다른 부대로 전출시켜달라며 중대장님께 빌었고, 그렇게 박하사님은 우리 부대를 떠나게 된다. 이후 눈꼴신 박하사가 사라져서 그런지 윤중이님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왔고, 나는 전역하는 그날까지도 그 예민한 성격을 시도 때도 없이 겪다가 전역했다. 전역한 후 후임에게 들었는데 내가 나가고 몇 달 후 윤중이님도 전역했고, 이후 박하사님도 다시 부대로 복귀하셔서 병사들이 엄청나게 반가워했는데, 박하사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격이 180도 바뀐 채 완전 딴 사람이 되어왔고, 부대 내 병사들을 쥐잡듯이 휘어잡았다고 한다. 윤중이님보다 더 매운맛이라고. 그래서 다들 뒤늦게 윤중이님을 그리워했다고 한다. 충성 하사 최송이 구독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군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어떤 이야기라도 대환영입니다. 그러면 구라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열심히 제작할 겁니다. 설명란과 댓글에 이메일 주소가 있사오니 용기 내어 편안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드디어 18년 만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원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고는 왜 김창호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호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호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